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 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에 관련할 것 같고, 추석 전에는 대충 얼개를 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개라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한다. 이런 정도를 정부조직법에 담는 걸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그 기능을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보안 수사권마저도 없애고 기소권만 검찰에 남기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력자나 범죄자에게 검찰이 불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지난 70년 이상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 축이었고 그동안 제도 개혁과 자정 노력도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검찰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은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 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 헌법이 보장한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력화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의 어떤 착수, 또 진행, 또 수사의 종결, 그 위에 기소, 공소유지, 또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나타났던 검찰권의 그 오용이나 또 남용,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치보복 수사 또는 표적 수사, 또 반대 측면에서 또는 봐주기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신이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나타난 걸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가 좀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가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한번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재산범죄의 수사 지연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 검찰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019년에 142.1일에서 2023년에는 312.7일로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지연은 결국은 과연 누가 그 피해자로 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그 형사사법 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으로 인한 어떤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만한 또 그런 장치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도 변호사 생활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래 했습니다. 예, 오래 하시고 그리고 형사사건도 많이 변론을 해보셨죠? 저는 형사사건은 거의 맞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사건만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결국은 수사가 복잡한 거,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예,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 이전에는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바로 잡아왔고,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서 계속 경찰의 수사를 바로 잡아왔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보안수사, 재수사 제도는 지금까지 수사 단계의 오류를 걸러내면서 피해자의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온 최후의 안전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네, 어떤 검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공소재짓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한풀이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경찰서장 뇌물 사건이라든지 의정부 경찰관 뇌물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없었다면 은폐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부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 덕분에 억울한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안 수사,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3개월 이상 응하지 않는 비율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27 내지 28% 정도 수준이었으나 조정 이후에는 약 40 내지 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통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소위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은 그 상태로는 기소할 수 없어서 다시 경찰에 보안을 요구하는 게 보안 수사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소위 21년 상반기에는 이게 지금 보안 수사 요구가 43.5%였다라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운 수사가 제대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기소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수사 불송치 종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검찰에 기록을 인계했는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채 혐의없음 처분됐다, 불송치 결정되었다라고 판단한 검사가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거의 절반 가까운 사건들이 그게 불송치 사건이든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이든 경찰의 절반 가까운 수사 결과가 다 미흡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관님께서? 예. 어떤 현재 부실 수사 또 한편에서 봐주기 수사 이 두 행태에 대한 어떤 사법적 통제 내지는 또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안수사 권한마저 무력화한다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시정할 길이 사라지고 부실수사, 부당기소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국가수사위원회에다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어쨌든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수사의 어떤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물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제사문제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 지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은 지금 현재 베테랑 수사관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는 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예산은 보강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만 경찰로 몰렸습니다. 경찰이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1년 대비 22년에는 5만 2천여 건이 늘었고 23년에도 전년 대비 3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도 사건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수다. 중수청 신설보다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고 검찰이 통제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떤 그런 의견도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보완적 의견 청취 내지는 또 경찰과 검찰과의 협력 관계, 어떤 형태든지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불의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능까지 모두 걷어내버리면 전문성 없는 수사, 사건 지연, 피해자 방치만 더 심해질 겁니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정치 권력의 통제 아래 흔들리는 수사기관만 남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요 대륙법 국가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종결권을 인정하면서 사법 통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민법 시스템에서도 사법경찰과 검사 모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없고, 경찰에 많은 권한을 주는 일부 영민법 국가에서조차도 결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 지휘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 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그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일단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이미 행안부 소속인데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게 되면 수사권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또 일부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둔다고 하면은 법무부의 과거의 특수부를 바꿔서 중수청으로 바꾼 거고, 이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냐 하려고 하는 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중수청을 그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제 명확한 입장은 없고, 다만 뭐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들, 특히 제3범죄를 포함한 중요 사건들을 전담하다는 게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중수청이 그 기존의 검찰 특수수사 역량, 그러니까 이 소위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순수한 그 공무원 뇌물 사건이라든지 제3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하는 범죄들, 금융, 주가 조작 또는 조세 관련 사건들 같은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중수청에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기존 법안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지금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역시 경찰 중심으로 이런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안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중수청을. 근데 이제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검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그로 이전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죠. 결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 중수청, 공수처를 모두 통솔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치 권력의 수사 통제 기구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지적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갖고, 그냥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게 적절한지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조차도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사건을 한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 권력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민주당이 말하는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정치 통제 강화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어떠한 수사기관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권력, 대통령 그리고 국회 두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형형화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중대본조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 점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수사위원회 역할,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나온 법안에 의하면은 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어쨌든 구청수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수본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런 9월 25일 이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그 원칙만 합의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이름뿐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도 법적 대응력 강화도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 기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범죄자는 살판나고 피해자는 지옥이 되는 형사사법의 대혼란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장관님, 예. 26일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 성명서를 내고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안에 대한 적극적인 철회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청년 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 종결권 부여, 보안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 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관님, 네. 8월 말 이후에 한국일보에서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이 기획 기사를 계속 여러 차례 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쨌든 좀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어쨌든 그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들 독점하면서 생겼던 폐해, 표적 수사 또는 정치보복적 수사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떤 형태든지 수사 기소를 가능한 분리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나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장관 진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70년 이상 계속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은 그 중심점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국민을 위한 수사제도, 체계 정립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결국 변호사 생활도 하신 그 전문가시니까 많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들으셔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게 어쨌든 국회 최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여야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